하나의 사건, 두 개의 진실. 은퇴 후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불편했습니다. 남편은 왜 집에 있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아내는 왜 힘들었을까요? 두 개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부터는 남편님의 시선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42년을 회사에 다녔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 늦게 돌아오는 삶이었어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었죠.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곳이었습니다. 아내와 제대로 대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애들 키울 때는 바빠서 못 봤고 애들 장성해서는 볼 일이 없었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생각했어요. 이제 집에서 편히 쉬어야지.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상사 눈치 보고 부하 관리하고 실적 신경 쓰고 새벽 회의에 야근까지 몸이 아파도 참았어요. 가족을 위해서였죠. 월급날이면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이 돈으로 애들 학교 보내고 집 대출 갚고 그렇게 버텼어요. 정년까지 버텼으니 이제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송별회를 해줬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다들 그렇게 말했죠? 명함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가벼웠어요. 드디어 자유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TV도 실컷 볼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내도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평생 혼자 집 지킨 아내인데 이제 남편이 옆에 있으니 좋아하겠거니 생각했죠.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벨을 눌렀습니다. 은퇴 후 첫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 없이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시계를 봤습니다. 9시. 평소 같으면 회사에서 회의 중일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여유롭게 세수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아내가 아침을 차려놨더군요.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오늘 뭐 할 거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집에 있지 뭐 대답했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를 보고 예능도 보고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였습니다. 리모컨을 누를 때마다 채널이 바뀌었죠. 아침 드라마, 다큐멘터리, 요리 프로그램. 뭘 봐도 좋았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를 돌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봤습니다. 이게 은퇴 생활이구나. 소파가 편했어요. 회사 책상 의자보다 훨씬 푹신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니 아내가 밥을 차렸어요. 고마워 말하며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회사 식당 밥보다 훨씬 나았죠? 반찬도 다양했고 따뜻했습니다. 오후에는 낮잠을 잤어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으니 금방 잠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어요. 꿈을 꿨는데 기억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니 오후 4시였어요.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아내는 거실에 없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TV를 켰습니다. 저녁까지 봤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꿈도 못 꿨던 일상이었으니까요.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더군요.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입술에 색을 칠했어요. 어디가?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 짧게 대답했어요. 옷장을 열고 옷을 골랐습니다. 평소 입지 않던 예쁜 옷이었어요.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봤습니다. 신경 쓴 것 같았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구두였어요. 집에서는 슬리퍼만 신는데 말이죠. 점심은 냉장고에 있어? 데워 먹어.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딸그락.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TV 소리만 들렸죠? 화면에서는 누가 떠들고 있었지만 집은 고요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0시였습니다. 아내가 언제 돌아올지 몰랐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내가 앉던 소파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쿠션이 살짝 눌린 채로 창밖을 봤습니다. 아내가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경쾌한 걸음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됐는데 아내가 안 왔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통이 몇 개 있었죠? 김치, 나물, 계란찜.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버튼을 누르니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삐 소리와 함께 멈췄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이 있는데 기분이 이상했어요. 아내 없이 밥을 먹는 게 어색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어요. 설거지를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싱크대에 놔뒀어요.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자주 나갔습니다. 월요일에는 문화센터, 수요일에는 친구 만남, 금요일에는 등산. 일주일 중 사흘은 집에 없었어요. 아침에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튀기는 소리, 옷장 여는 소리, 가방 지퍼 소리. 익숙한 외출 준비였어요. 다녀올게 한마디 남기고 나갔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남았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친구가 있지 뭐. 하지만 점점 외로워졌어요. 회사 다닐 때는 사람들 속에 있었거든요. 시끄럽고 바빴지만 그래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후배가 커피를 타다 주고 동료와 점심을 먹고 상사와 회의를 했죠. 지금은 혼자예요. 아침에 아내가 나가면 저녁까지 말을 안 합니다. TV만 보고 있으면 답답했어요. 화면 속 사람들은 떠들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관계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다른 집들도 조용했어요. 커튼이 쳐진 창문들, 다들 일하러 나갔겠죠? 평일 낮 집에 있는 사람은 저뿐인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나 영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하지만 다들 바빴습니다. 미안,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하며 끊었죠? 아직 일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저만 은퇴했습니다. 저만 시간이 남아도는 것 같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아직 5시간이나 남았어요.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요.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아침 식탁에서였어요. 아내가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야? 여자들끼리 모임인데?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어디 갈까? 제안했어요. 손을 뻗어 아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왜 그래? 이상한 반응이었습니다. 같이 시간 보내자는데 왜 싫어하는 걸까요? 나도 심심해서. 같이 있으면 좋잖아. 솔직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깊은 한숨이었죠? 알았어? 그럼 내일 마트 갈 때 같이 가.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기뻤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다음 날 아침 함께 준비했어요. 면도를 깨끗이 하고 괜찮은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외출하는 제 모습이었어요. 아내도 준비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에코백을 들었죠? 오랜만에 밖에 나가는 거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트로 갔어요. 카트를 밀며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채소 코너, 정육 코너, 생선 코너. 아내가 이것저것 골랐어요. 손에 들고 고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이거 살까? 물으면 응, 사 대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니 장을 다 봤어요. 무거운 가방을 제가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로 아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내가 청소기를 돌리면 옆에서 봤어요. 진공청소기 소리가 웅웅 울렸습니다. 바닥에 먼지가 빨려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뭐 도와줄 거 없어? 물었습니다. 청소기 소리에 묻혀 잘 안 들렸죠? 다시 크게 말했어요. 도와줄 거 없냐고. 아내가 청소기를 끄고 돌아봤습니다.
괜찮아, 혼자 할게 짧게 말했어요. 다시 청소기를 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옆에 있고 싶었어요. 거실에서 침실로, 침실에서 서재로 아내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내가 빨래를 개면 저도 옆에 앉았어요. 빨래 더미가 소파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하나씩 펴서 개고 있었어요. 이렇게 개는 거야?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보여줬어요. 티셔츠를 펴고 양팔을 안으로 접고 반으로 접는 거였습니다. 서툴게 따라했죠. 삐뚤빼뚤했어요. 아내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개놓은 빨래를 다시 펴서 개더군요. 요리할 때도 부엌에 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뭐 하는 거야? 물으며 봤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났어요. 똑똑똑. 저녁 준비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당근을 썰고 있었어요. 나도 도울게 말했지만 아내는 좁으니까 나가 있어 했습니다.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서운했습니다. 도와주려는 건데 왜 거절하는 걸까요? 거실로 나왔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짜증을 냈어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 제가 옆에 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물었어요. 아내가 돌아보더니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왜 계속 따라다녀? 목소리가 높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지 변명했어요. 손을 내저었습니다. 같이 있는 것도 지겹다고 아내가 말했어요. 물뿌리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겹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겹다니? 내가 뭘 잘못했어?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부부인데 같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걸까요? 나도 외로워서 그래? 회사 그만두고 할 게 없잖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아내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내는 매일 집에 있었잖아요. 시간이 많은데 왜 더 필요하다는 걸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베란다를 나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아내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지겹다, 혼자 있고 싶어.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어요. 옆에 누운 아내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만 잠이 안 왔습니다. 평생 일만 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었고 집을 샀고 애들 학교 보냈습니다. 제 인생을 다 바쳤죠. 하고 싶은 것도 참았어요.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갔고 취미 생활도 못 했습니다. 오직 일만 했어요. 이제 은퇴했으니 좀 쉬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회사 다닐 때는 집에 없어서 서운하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집에 돈만 갖다 놓지 그렇게 말했었죠? 이제 집에 있으니 또 싫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커튼 사이로 어두운 밤이 보였습니다. 불 켜진 창문이 몇 개 보였죠? 다른 집들도 비슷할까요? 은퇴한 남편과 아내 다들 이렇게 사는 걸까요? 외로웠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가 그리워졌어요. 바빴지만 사람들이 있었고 할 일이 있었고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있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기분입니다. 아내 옆에 누워 있지만 멀게 느껴졌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인데 닿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서먹할까요? 한숨만 나왔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남편의 시선이었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외로움 그리고 아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같은 순간을 이제 아내의 눈으로 봅니다. 남편이 은퇴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복잡했습니다. 기쁜 마음 반 걱정 반이었어요. 42년을 일한 남편이니 쉴 자격은 있죠.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매일 집에 있는 거야? 두렵기도 했어요. 지난 40년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었죠. 저는 집을 지켰습니다.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혼자서 다 했어요. 외로웠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제 루틴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 청소하고 장 보고 친구 만나고 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집에 있다고요. 그 루틴이 깨질 것 같았어요. 은퇴 전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푹 자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매일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에 답답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 별들처럼 혼자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렵겠죠. 남편 은퇴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평소대로 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남편이 늦게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8시, 9시. 남편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혼자 아침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럴까?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첫 주는 어색했습니다. 평일 낮에 남편이 집에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누르며 채널을 돌렸죠. 소파에 깊이 앉아 있었어요. 발을 쭉 뻗고 편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했습니다. 평소처럼요. 하지만 신경 쓰였어요. 남편이 계속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는데 눈길이 느껴졌어요.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남편이 보고 있었어요. 뭐 도와줄까? 물었습니다. 괜찮아 대답했어요. 혼자 하는 게 편했거든요. 40년 동안 혼자 해왔는데 갑자기 도와준다고 하면 더 불편했습니다. 리듬이 깨지는 느낌이었어요. 청소를 마치고 빨래를 개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빨래를 펴고 개고 익숙한 동작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 왔습니다. 같이 할까? 물었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빨래를 개지 않았던 사람인데요. 괜찮아 혼자 할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빨래 개는 제 손을 봤어요. 불편했습니다. 감시받는 기분이었죠. 점심을 준비할 때도 남편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어요. 2명이 있기엔 비좁았죠. 나가 있어 말했습니다. 남편이 섭섭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했으니까요. 오후에 문화센터 수업이 있었습니다. 나가려고 준비했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문화센터 대답했습니다. 나도 갈까? 물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심심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난감했어요. 여자들만 가는 곳이야 거절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미안했지만 제 공간은 지켜야 했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올 때마다 현관문을 열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남편이 있다는 게 부담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반갑게 맞아줬어요. 응, 짧게 대답하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로 갔어요. 남편이 계속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친구들이랑 수다 떨었지 뭐 먹었어? 커피 마셨어? 누구 만났어? 질문이 끝없었어요. 마치 신문 같았습니다. 저는 피곤했어요. 밖에서 사람들 만나고 와서 쉬고 싶은데 남편이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숨 쉴 틈이 없었어요. 베란다로 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화분에 물을 주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뭐해? 물었어요. 화분에 물 주는 거 안 보여?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따라다니는 게 답답했어요. 제 공간이 없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이 제 집 같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디를 가든 따라왔습니다. 부엌, 베란다, 침실.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제 영역이었던 공간들이 이제 남편과 공유해야 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도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낮에도 밤에도 계속 함께 있다는 게 버거웠어요. 저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요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단골 카페였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친구들을 기다렸어요. 순이가 먼저 왔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아니, 방금 왔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자도 왔어요. 셋이 모여 앉았습니다. 요즘 어때? 순이가 물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힘들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남편도 그래. 하루 종일 집에 있어. 영자가 말했습니다. 어디 가든 따라다니더라고. 순이도 공감했어요. 다들 비슷했습니다. 은퇴한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내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참아야지 뭐. 영자가 말했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이해해줘야지. 순이도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견디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그래도 힘들어. 내 시간이 하나도 없어.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힘들지. 우리도 알아.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웃기도 하고 푸념도 하고. 그 시간이 제게는 숨통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남편이 있을 거예요. 또 질문 공세가 시작되겠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이 쉼터가 아니라 부담이 된 지 오래였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따라왔어요.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는데 뒤에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물었어요. 매일 하는 질문이었죠. 그날따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말했어요. 왜 계속 따라다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조절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거지. 변명했어요. 같이 있는 것도 지겹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를 줄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참아왔는데 그 참음이 한순간에 터진 거예요.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말을 멈출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나도 외로워서 그래. 회사 그만두고 할 게 없잖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힘들다는 거. 하지만 저도 한계였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40년 동안 못했던 말을 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방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결혼한 게 23살 때였어요. 43년 전이었죠. 그때 남편은 멋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둘이 나요. 저는 집에서 아이를 키웠어요. 남편은 밖에서 일했습니다. 역할이 나뉘어 있었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시절엔 다들 그랬으니까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까지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친구도 못 만나고 취미도 못 가지고 오직 집안일과 육아뿐이었어요.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잠들었죠. 저는 옆에서 울었습니다. 조용히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이들이 크고 나서야 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문화센터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나로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은퇴했어요. 다시 제 시간을 빼앗아 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은데 또 남편 중심으로 살아야 하나요? 억울했습니다. 남편도 힘들겠죠. 알아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제 삶도 소중합니다. 왜 항상 제가 양보해야 하나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66살.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방해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을 사이에 두고요. 밥을 먹는데 말이 없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일 미안해 사과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 짧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괜찮지 않았어요. 상처받은 얼굴이었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당신도 힘들 거 알아. 은퇴하고 적응하기 어렵겠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나도 힘들어. 갑자기 일상이 바뀌니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물었습니다.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생각해뒀던 말을 했습니다. 서로 공간을 줬으면 좋겠어.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고 당신도 당신 일을 찾아야 할 것 같아. 남편이 잠시 생각했어요. 내일이라니? 취미든 모임이든 당신만의 시간 설명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나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 매일 집에만 있으면 우리 둘 다 힘들어 말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대답했습니다. 확신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대화를 했으니까요. 40년 만에 제대로 된 대화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조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어디가? 물으니 산책 대답했어요. 혼자 나가는 거였습니다. 제가 청소할 때도 옆에 오지 않았어요.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죠.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섭섭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편했어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도 질문이 줄었어요. 다녀올게 하면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캐묻지 않았어요. 돌아와서도 편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일을 하고 있었어요.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각자 자기 공간에만 있었죠. 저녁 먹을 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밥만 먹고 각자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게 원했던 건가? 남편과 거리를 두고 싶었는데 막상 그러니 외로웠어요. 이상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떨어져 있어도 외로웠어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게 빛나고 있었죠. 저 달처럼 우리도 빛날 수 있을까요? 함께 그러면서도 각자로요. 한 사람은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고 다른 사람은 자유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둘 다 힘들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남편은 아내의 40년을, 아내는 남편의 상실감을 몰랐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첫째, 남편은 왜 아내와 함께 있고 싶었을까요? 둘째, 아내는 너무 냉정한 걸까요? 셋째, 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